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서초동이라는 드라마가 한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재밌더라. 제 친한 동생이 있어요. 김창회 배우라고 1화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 나오던가요? 법원에서 증거를 재판부랑 뭐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 이렇게 확대를 하잖아요. 그 확대를 해주는 거를 대주는 그 사무원으로 나왔어요. 이종석이 변호사랑 눈치 딱 하니까 바로 딱 그렇지, 기억하네. 그거. 그래서 지금 서초동 드라마 현실적으로 잘 고증이 됐는지 한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되게 친근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서초동의 그 배경이 다 나와. 그렇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 식당 이름 이런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삼뼈국인데 삼뼈국. 살짝 가려놨구나. 저는 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9년차 변호사로 나오는데 네. 상대방 변호사가 초년차 변호사라 가지고 처음 재판을 처음에 하는지 그거. 존경하는 재판장님! 요 부분 있잖아. 네. 변호사들이 승승거리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현실성이 많이 없었죠. 실제로 법정에서는 좀 뻘쭘할 것이다 라는 고증이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종석 배우가 변호사로서의 업무하는 장면은 정말 고증이 잘 돼 있어요. 제대로 된 변호사님의 감수를 받으신 것 같고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종석 배우는 정말 변호사처럼 하시더라고. 워딩 자체도 굉장히 변호사의 워딩이에요. 초년차 변호사를 이제 연기한 배우는 일부러 그렇게 실제 법정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법정은 이렇게 다르다 일부러 대비하는 장면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1회에 첫 법정 장면부터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불리고 민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라고 불려요. 실제로 법률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맞아요. 초년차 변호사가 그렇죠. 본 변호인은 민사 사건에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예민한 판사는 소송대리인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해. 굉장히 고증이 잘 되고 민사랑 형사 사건을 마구잡이로 출석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소송대리인 많이 헷갈려요. 그냥 중립적으로 해가지고 본인을 지칭할 때는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피디님께서 현실 고증 관련해가지고 질문 몇 가지 뽑아왔어요. 네. 대표님들이시지만 출근할 때마다 어느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기 싫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종석이 처음에 딱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기 싫어요. 정말요? 네, 정말 하기 싫습니다. 빡세게 오늘 하루를 또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1부터 10까지 전투 전장에서 총 들고 싸운다는 생각으로 빡세게 일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되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법인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심해. 내가 출근하고 싶네, 출근하기 싫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넌 감정이 있네? 살아있냐? AI야?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 되지 왜 여기 앉아있어. 요즘 이종석이 극중에서 어쏘 변호사 9년차인데 개업하는 게 싫다라고 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돼요. 개업하면은 이제 전투고 전장이고 완전히 싸움이에요. 사무실에 있는 티끌까지 신경 써야 돼요. 볼펜 하나까지 숟가락 하나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일단 계속 사무실에 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일만 하면 돼요. 어쏘는 대신 월급을 받죠. 그런데 월급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 확 많은 돈을 벌려면 어쏘를 계속하기 쉽지는 않은데 대형법 말고는 9년차 업소가 잘 없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데 보면은 한 건물에 있는 층층마다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였잖아요. 거기에 한 대표 변호사님 밑에 있는 하나의 업소 같은데 그런 위치에서 9년 동안 있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이종석 씨가 사실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변호사로서의 실력은 대단히 뛰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고용 변호사로서 9년 10년 동안 일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시고요. 그래서 이종석 씨가 얘기하는 개업할 생각 없어? 저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한 200% 공감한다. 변호사 1년차 또는 2년차 등 일할 때 장면을 보여주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이 되셨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법무관 출신이기 때문에 1년차, 2년차일 때는 법무관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실제로 우리는 2년차 때 만나서 그렇죠. 함께 일을 했던 그렇죠. 경험이 있는 건데 고용 변호사님들끼리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사건 얘기하기도 좋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기도 좋고 드라마처럼 친하게 지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저희의 지도를 받는 어소 변호사님들도 자기들끼리 엄청 친해요. 맞아요. 거짓말하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많은지 돈 때문이 아니었지만 돈 때문이었고 가해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해자인 상황이 실제 많은가요? 당연히 많죠. 사람은 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감춰볼 수 있을까? 잘 감춰지면 좋은 결과가 나는 거고 탄로가 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뭐 이제 지지치는 거지. 드라마 속에서 한 대사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종석 씨가 초임 변호사한테 하는 말이 공익은 그런 게 공익이 아니라 내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게 공익이다. 의뢰인이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들을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합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나가. 이게 공익이 아니야. 본인 기분에 따라서 비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줄까 그렇죠. 또다시 고민을 하는 게 변호사의 일이 아닐까. 연차가 오래된 변호사님 단점이 뭐가 생기냐면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다,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근데 이종석이 전연차일 때 자기 의뢰인 얘기를 그대로 믿었다가 배신을 당한 거거든.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럴 수 있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직업병이 생기는 거죠. 장면 중 법률사무소는 거르자고 했어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엄밀히 따지면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법률사무소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세금의 계산과 납부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도 맞아요. 있고 각자가 필요한 거에 따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법무법인으로 설립해 놓으면 기업자문 할 때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거르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기업자문은 오너가 직접 추징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피를 위해서라도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법률사무소도 해봤고 법무법인으로도 있지만 아무래도 법률사무소보다는 법무법인의 형태라 구성원의 단결력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거 재밌게 봤어요.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변호사가 지켜야 될 공익이 무엇인지, 초임 변호사, 그 여자 변호사 있잖아요. 집에서 쫓겨날 만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결을 찾고 쫓겨나지 않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마 많은 변호사님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했어요. 이종석이 그 공익은 그런 게 공익이 아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게 공익이다 라는 게 참 많이 와닿아서 재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례가 바뀌면 은행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냐, 은행이 정책적으로 대출을 막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집을 못 구하죠. 그러고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되면 저희가 먹고 살 게 없겠죠. 굉장히 대승적으로 보셨네. 그러긴 하죠. 당장 눈앞에만 보더라도 임차인은 길에 나앉아야 되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안 낚았잖아. 임차인은 사실 사건을 맡긴 의뢰인도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나한테 돈을 주고 맡긴 의뢰인 있잖아. 이 의뢰인을 위해서 기록이라도 한 글자씩 더 봐주면 더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텐데 나한테 돈 맡기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한테는 배임행위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까지 했어요. 저희가 3, 4회도 한번 리뷰 언제 할까? 바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회 창회야! 잘 화이팅! 봤어!